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 아르메니아 작은 도시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39살 한국 남자와 결혼해 산골로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결혼 첫날 밤 남편 박규현 씨가 제 방문 앞까지 왔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땅은 많아도 다 남의 거야.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내민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아나 히코얀입니다. 20살이었던 그해 저는 아르메니아 예레반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동생 아람은 15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광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치셨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수술비가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신음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아람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나, 한국 농촌에 시집 가면 돈 받는다는데?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브로커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바르단 사르키샨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무실은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바르단은 2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한국 농촌 남자들 일 잘하고 착해. 돈도 많이 벌어. 바르단이 말했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아버지 수술비 충분하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침대에서 신음하시는 모습이요. 언제 갈 수 있어요? 다음 주. 서류만 준비하면 돼.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한국 가요. 안 돼, 아나. 넌 20살이야.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아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가지 마. 곧 돌아올게. 기다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공항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르단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국 가면 연락 끊지 마. 내가 내 가족 챙길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습니다. 바르단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비행기는 10시간을 날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남자, 새로운 삶.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공항은 크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나 씨?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가 그을렸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죠. 박규현입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규현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제 가방을 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차로 향하는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차는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는 농기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박규현 씨는 운전대를 잡고 말없이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산과 논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르메니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집 몇 채, 슈퍼 하나, 그리고 끝없는 녹차밭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입니다. 박규현 씨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마당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얼굴은 엄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왔니? 들어와.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니? 조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고생했다. 씻고 쉬어. 저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녹차밭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 되는 걸까요? 이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는 밥과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낯선 음식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박규현 씨가 저를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이 결혼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박규현 씨였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깼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봤습니다. 박규현 씨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농기구를 싣고 있었죠.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규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쉬세요. 하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나, 밥 먹었니? 아니요. 들어와. 같이 먹자. 아침은 밥과 김치찌개였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가족은 괜찮니? 아버지가 아프세요. 그래서 왔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게 들킬까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가족 위해 온 거잖아. 나쁜 게 아니야.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모두가 저를 비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정갈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리고 한 여자와 아이의 사진. 저는 궁금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점심때 박규현 씨가 돌아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차렸습니다. 고생했다. 네. 박규현 씨는 말이 적었습니다. 밥을 먹고 또 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규현 씨 항상 저렇게 바쁘세요? 응. 혼자 일하니까. 왜 혼자예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오후에 마을을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슈퍼 하나, 우체국 하나, 그리고 논과 녹차밭만 가득했습니다. 장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 사람이네. 박규현 집 새 며느리래. 또 외국인이야.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이 짙었고 옷이 화려했습니다. 안녕. 나는 최미란이야. 부녀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예요. 아나? 예쁜 이름이네. 어디서 왔어? 아르메니아요. 어머, 거기 어디야? 러시아 쪽? 비슷해요. 최미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한국 시골 농사 쉬운 거 아니야. 외국 사람들 많이 힘들어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미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규현 집은 땅이 많아. 근데 속사정은 복잡해. 조심해야 돼.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 최미란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논을 지나갔습니다. 넓은 논이었습니다. 박규현 씨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를 심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할게요. 박규현 씨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갑 끼세요. 장갑을 건넸습니다. 제 손에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논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갑고 지늘기 미끄러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박규현 씨는 말없이 제 옆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조용히 고쳐줬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생했다. 씻고 와. 저녁은 더 푸짐했습니다. 고기도 있었고 나물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 많이 했으니 많이 먹어야지. 저는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규현 씨는 왜 저를 피하는 걸까요? 혹시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논과 녹차밭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겼고 피부는 그을렸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의 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박규현 씨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배려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쉬라고 했고 무거운 짐은 먼저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제 장갑을 챙겨뒀고 물병도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나, 여기 앉아봐. 네. 한국 생활 어때? 좋아요. 다들 친절해요. 규현이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말은 없지만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원래 그래.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애야.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거실 사진이요. 여자랑 아이 사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규현이 첫 번째 아내야. 첫 번째요? 응. 결혼한 지 3년 됐을 때 사고가 났어. 광산 붕괴 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광산 사고라니. 제 아버지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근처에 있었대. 그 지역 전체가 무너졌어. 두 사람 다 못 살렸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현이가 그 뒤로 말이 없어졌어.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거든. 자기가 광산 일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 문을 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사람을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였죠. 아나. 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다시 웃게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돈 때문에 온 사람인데요.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녀회 회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얼굴이라도 익히자. 회관에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 정도 됐습니다. 최미란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아나. 앉아.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축제, 도로 보수, 쓰레기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몰라서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를 마셨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나 씨, 농사 힘들지?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박규현 씨 착하지? 말은 없어도. 네. 좋은 사람이에요. 최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아나 땅명의 이야기 들었어? 명의요? 응. 한국은 땅 명의가 중요해. 외국인 명의는 까다로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 아이고, 어머니. 미리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외국 며느리들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 많아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이 말 신경 쓰지 마.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일만 열심히 해. 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규현 씨가 저를 녹차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녹차밭입니다. 녹차밭은 넓었습니다. 산 중턱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푸른 잎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예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꾼 밭입니다. 이제는 제가 관리하죠. 혼자요? 네. 인부 고용하면 돈이 들어서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넓은 밭을 혼자 관리하다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들 텐데요. 괜찮아요. 저 힘세요. 박규현 씨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녹차밭을 돌봤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해충을 확인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상쾌했습니다. 점심때 박규현 씨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싸준 밥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좋으시죠?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아나 씨. 네. 미안합니다. 왜요? 첫날 밤 이야기요. 무례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박규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박규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규현과 아나가 녹차밭에서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미란이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르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르메니아 번호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르단이었습니다. 아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한국 생활은? 좋아요. 정말? 소문 들었어. 시골 농사 힘들다며? 저는 경계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괜찮아요. 적응했어요. 좋네. 근데 말이야, 계약금 일부를 더 내야 해. 왜요? 다 받았잖아요. 수수료가 더 나왔어. 내 가족도 알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가족한테 확인할게요. 해봐. 근데 내 가족 지금 힘들어. 아버지 수술비 더 필요하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나?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바르다니 돈 더 달라던데요? 응, 전화 왔었어. 근데 우리 안 줬어. 이상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바르다니 계속 귀찮게 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르메니아 브로커가 자꾸 연락해요. 뭐래? 돈 더 달라고요. 거짓말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규현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요.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경찰에요? 네. 사기일 수 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제 결혼 브로커 사기 사례가 많아요. 계약서 있어요? 네. 저는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검토했습니다. 일단 추가 입금은 하지 마세요. 연락 오면 녹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군거렸습니다. 박규현 집 땅 외국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면 어떡해? 에이, 규현이가 그럴 리 없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몰라. 외국인이 명예 가져가면 나중에 팔아버릴 수도 있어. 소문은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국 여자가 땅 놀인데 박규현이 속는 거 아니야?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땅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요. 알아. 미란이가 그러는 거야.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란이가 우리 논 일부를 임대하고 싶어 했어. 근데 규현이가 거절했거든. 그래서 앙심을 품은 거야. 그래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응. 너를 약점으로 잡은 거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농지 관리와 수확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규현 씨와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간 최미란이 발언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며느리들이 늘고 있어요. 좋은 일이지만 땅명의 문제는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란아? 외국인 명의로 땅이 넘어가면 나중에 팔아서 떠날 수도 있어요. 마을의 손해예요. 박규현 씨가 일어났습니다. 미란 씨, 그 말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나는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어요. 최미란이 비웃었습니다. 권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권리를 말해?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미란아, 그만해. 어머니, 전 마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을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지.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나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논에서 녹차밭에서. 남편이랑 똑같이 일해.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아야 해?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 말이 맞아. 일한 사람은 대접받아야지.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왜요? 이런 일로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은 말은 없지만 착해요. 시어머니도 저를 아껴주세요. 곧 돈 보낼게요.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쓰며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었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녹차 수확철이었습니다. 박규현 씨와 저는 매일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녹차 잎을 따고 말리고 포장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수확량이 좋았습니다. 작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습니다. 박규현 씨가 기뻐했습니다. 아나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어요? 많이 도와줬잖아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학이 끝난 어느 날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도시 가요. 장 보러. 도시요? 네. 필요한 거 사야죠. 아나 씨도 옷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요. 저는 신이 났습니다. 결혼 후 처음 도시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광주로 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도시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건물이 높았습니다. 박규현 씨는 먼저 농협에 들렀습니다. 녹차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 사요. 전 괜찮아요. 아니에요. 사야죠. 아나 씨 옷 다 낡았어요. 박규현 씨는 저를 옷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예쁜 옷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이거 어때요? 박규현 씨가 원피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였습니다. 예뻤습니다. 비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입어봐요. 저는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을린 피부, 거친 손. 하지만 원피스는 예뻤습니다. 잘 어울려요.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사요. 우리는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박규현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아나 씨. 네. 고마워요. 왜요? 여기 와줘서요. 제 곁에 있어줘서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받아줘서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아나 씨가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돈 때문에 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여기가 좋아요. 규현 씨도 좋아요. 박규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아나 씨. 우리는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란이가 다녀갔어. 최미란 씨요? 응. 또 이상한 말하고 갔어. 박규현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군청에 민원 넣었대. 외국인 명의 농지 이전 조사하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땅 일부가 아나 명의로 넘어갈까봐 조사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전명회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알아. 근데 미란이는 의심을 만들고 싶은 거지. 박규현 씨가 화를 냈습니다. 너무하네요. 내일 당장 미란 씨 찾아가겠어요. 안 돼. 그럼 더 꼬여. 시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미란의 방해가 계속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르단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나 경찰에 신고했다며? 당연하죠. 사기잖아요. 사기? 난 내 가족 도와주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배신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협박하잖아요. 좋아. 그럼 내 가족한테 내가 직접 갈게. 계약 위반했으니 돈 다 돌려받아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바르단이 정말 가족에게 갈까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바르단한테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왜?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이상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아나 씨, 내일 군청 가요. 왜요? 땅 문제 정리하러요. 무슨 땅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같이 가요. 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군청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우리는 군청으로 갔습니다. 민원실이었습니다. 박규현 씨가 서류를 냈습니다. 농지명의 이전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명의 이전이네요. 결혼 증명서 있으세요? 네. 박규현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명의 이전이라니. 제 명의로 땅을 주려는 걸까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농지 취득이 가능해요. 단 실제 경작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결혼 2년 이상이면 더 수월하죠. 저희는 결혼 6개월입니다. 그럼 실사가 필요해요. 실제로 농사 짓는지 확인하러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군청을 나오며 저는 물었습니다. 규현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나 씨한테 땅을 주고 싶어서요. 왜요? 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일한 사람이 받아야죠. 아나 씨 6개월 동안 저랑 똑같이 일했어요. 당연히 받아야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요. 옳은 일이니까요. 박규현 씨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군청 직원이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녹차밭과 논을 둘러봤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나 씨 실제로 일하나요? 네. 매일 봐요. 새벽부터 일해요. 어르신들이 증언했습니다. 실사는 통과했습니다. 명예 이전 가능합니다. 서류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문이 났습니다. 박규현이 외국 며느리한테 땅을 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미란이 또 움직였습니다. 말했잖아요. 외국인한테 땅 넘어간다고.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긴급 주민 회의였습니다. 박규현 씨와 저도 참석했습니다. 최미란이 발언했습니다. 박규현 씨가 외국인 아내 명의로 땅을 이전하려 해요. 이건 마을 전체 문제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야? 나중에 이혼하면 땅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마을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일한 사람이 받는 게 맞아.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 최미란이 반박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요. 요즘 국제 결혼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데요. 박규현 씨가 일어났습니다. 미란 씨, 그럼 물어보죠. 당신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마을을 위해서죠. 정말요? 제 논 임대하려다 거절당한 거랑 상관없어요? 최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사적인 감정으로 아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미란아, 솔직해져라. 내가 우리 땅 노린 거 다 알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미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 말이 맞아. 일한 사람이 대접받아야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어. 다른 분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아나 일 잘하잖아. 우리 마을 며느리야. 지켜줘야지. 최미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준 것 같았습니다. 박규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너무 고마워요. 모두에게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나,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너한테 줄 게 있어.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열어봤습니다. 아르메니아어로 된 문서였습니다. 병원 보증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수술비야. 우리가 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내가 오기 전에 준비했어. 브로커 통하지 않고 직접 병원에 보냈지. 왜요?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 고생할 거 알았어. 가족 걱정하면서 일하면 힘들잖아.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우린 가족이야. 당연한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응. 병원비도 다 처리됐어. 내가 보낸 거니? 아니요. 시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 꼭 인사드려야겠다. 나중에 한국 오세요. 인사하세요. 그래.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가족이 안전하고 제자리도 생기고 사랑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가 집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르단의 위협이 남아 있었고 날씨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었습니다. 논의 황금빛 벼가 익었습니다. 박규현 씨와 저는 콤바인을 빌려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이었으니까요. 추수가 한창일 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날씨 예보를 봤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했습니다. 큰 태풍이었습니다.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태풍 오기 전에 다 거둬야 해요. 우리는 밤새 일했습니다. 이웃들도 도와줬습니다. 빨리빨리. 비 오기 전에.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태풍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피했습니다. 밖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차밭이 걱정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박규현 씨가 말렸습니다. 태풍은 밤새 몰아쳤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참혹했습니다. 논은 물에 잠겼고 녹차밭은 무너졌습니다. 비탈이 쓸려 내려가면서 녹차나무들이 뽑혔습니다. 박규현 씨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규현 씨. 저는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녹차밭을 보시더니 주저앉으셨습니다. 평생 가꾼 밭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일이네. 이거 복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최미란도 왔습니다. 보험 들었어요? 박규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는 못 들었어요. 어머, 그럼 어떡해요? 이거 다 손해잖아요. 최미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니라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복구하자.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흙을 쌓고 나무를 심고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이 제 땅이기도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복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컸습니다. 올해 수입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박규현 씨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박규현 씨를 불렀습니다. 규현 씨, 이야기 좀 해요. 네. 걱정 많죠? 조금요. 저한테 말해요. 함께 해결해요. 박규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이 있어요. 빚이요? 논 확장하려고 대출받았어요. 올해 수익으로 갚으려 했는데 태풍 때문에. 얼마나 되는데요? 2천만 원이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규현 씨, 제가 일자리 구할게요. 아나 씨가요? 네. 도시에 가서 일할게요. 돈 벌어 올게요. 안 돼요. 농사는요? 농한기에 하면 되잖아요.
겨울에 도시 가서 일하고 봄에 돌아오면 돼요. 박규현 씨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결국 박규현 씨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광주의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설거지와 청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모았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로 갔습니다. 저녁 9시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됐지만 참았습니다. 박규현 씨는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걱정하셨습니다. 아나,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저 강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박규현 씨도 겨울 농사로 돈을 벌었습니다. 합치면 1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의 절반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르단이 한국에 온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르메니아어였습니다. 아나가 어디 갔어? 도시에서 일해. 바르단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바르단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규현 씨도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 보러 왔지? 연락도 안 되고. 돌아가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거야? 계약 위반한 건 너잖아. 무슨 계약이요? 당신이 사기친 거잖아요. 바르단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봐. 중간 수수료 내기로 돼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런 조항 없었어요. 증명해봐. 박규현 씨가 일어났습니다. 나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좋아. 불러봐. 나도 변호사 있어. 상황이 꼬였습니다. 바르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르다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매일 우리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퍼뜨렸습니다. 아나 가족이 아직도 돈을 기다려요. 계약 위반이에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외국 남자는 누구야? 아나 관련된 사람인가 봐. 소문이 또 돌았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일도 힘든데 바르단까지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요. 어떻게요? 변호사 선임하고 계약서 검토받고 정식으로 처리해요.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괜찮아요. 제대로 끝내야 해요. 우리는 광주의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조항들 많이 애매하네요. 하지만 중간 수수료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가 유리한 거예요? 네. 하지만 상대방도 변호사가 있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바르단에게 경고하는 문서였습니다. 며칠 후 바르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나 합의하자. 합의요? 내가 물러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100만 원만 줘. 그럼 완전히 손 떼줄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한 푼도 안 줘요. 생각해봐. 소송하면 더 오래 걸려. 돈도 더 들고.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법으로 끝냅시다. 바르다는 화를 냈습니다. 후회할 거야. 내가 아나 가족한테 직접 갈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르메니아 경찰이었습니다. 바르단이 사기 혐의로 수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건의 국제 결혼 사기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한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바르단이 체포됐습니다. 여관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나, 넌 끝이야.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바르다는 아르메니아로 추방됐습니다.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태풍과 바르단 문제로 지쳤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박규현 씨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갈까요? 여행이요? 네. 우리 결혼 1년 됐잖아요. 기념하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난 걸까요? 시간이 빨랐습니다. 어디로 가요? 제주도요. 바다 보러 가요. 우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처음 보는 바다였습니다. 푸르고 넓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박규현 씨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아나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규현 씨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멈춰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아나 씨 사랑해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규현 씨.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바다 앞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사랑만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라니.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규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규현 씨, 저 임신했어요. 박규현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아기예요. 박규현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손주야. 우리 손주가 생기는구나.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아나 축하해.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네. 심지어 최미란도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임신 기간 동안 박규현 씨는 더 다정해졌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영양제를 챙겨줬고 매일 배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 저는 행복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돈 때문에 온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이자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땅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그건 다음 봄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5개월이 됐을 때 성별을 알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박규현 씨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들이래요, 어머니. 어머, 아들이야? 대감이네, 대감.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이름을 미리 지었습니다. 박민준. 준수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저는 가벼운 일을 도왔습니다. 집안일, 장보기, 도서관 정리.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제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르메니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선생님, 나라는 어때요? 산이 많아. 한국처럼. 그리고 포도가 유명해. 포도요? 맛있겠다.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나, 앉아봐. 네, 어머니. 너한테 줄 게 있어.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녹차밭 한 필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땅이야. 명예 이전 끝났어. 정말요? 응. 내가 일한 땅이야. 당연히 내 거지. 저는 울었습니다. 땅이라는 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야. 일한 사람 이름 올라가는 거. 시어머니의 철학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당당히 받아야 한다는 것. 저는 그 철학이 좋았습니다. 공정하고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광주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규현 씨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박규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아나. 조금만 더. 아파요. 알아요. 하지만 곧 끝나요. 우리 아들 만나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제 아기였습니다. 간호사가 민준이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엄마야.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박규현 씨도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진짜 우리 아들.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손주야. 할머니 손주.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퇴원 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와, 아기 봐라. 귀엽네. 아나 고생했어. 집으로 들어가는데 현관에 선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장난감. 마을 사람들이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마을 사람들이에요. 박규현 씨가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잘 자고 잘 먹었습니다. 밤에는 울었지만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기였으니까요. 박규현 씨는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켰습니다. 아빠가 다 해줄게. 민준이가 100일이 됐을 때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축하해줬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 이제 완전히 우리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우리 마을 살려줬어. 젊은 사람 오고 아기 태어나고 활기 생겼어.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기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봐. 어머, 우리 손주. 너무 예쁘다. 보고 싶어요, 엄마. 나도. 곧 한국 갈게. 정말요? 응. 아버지 건강 많이 좋아졌어. 같이 갈 거야. 저는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면 제 새 가족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뚱뒤뚱 걸으며 웃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녹차밭도 회복됐습니다. 태풍 피해를 극복하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제 월급과 박규현 씨의 수입을 합쳐 2년 만에 청산했습니다. 이제 걱정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사람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나. 네. 아나, 이리 와봐. 사람들은 더 이상 외국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최미란도 변했습니다.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네. 고마워요. 미안해, 아나. 예전에 심했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평화는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2025년 가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아나, 엄마, 아빠.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오래 안아 있었습니다. 아람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 17살이었습니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는 마을로 왔습니다. 집 앞에 시어머니와 박규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규현 씨가 아르메니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감동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딸 잘 돌봐줘서. 시어머니와 제 어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두 분은 웃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모님은 마을을 구경하셨습니다.
녹차밭, 논, 마을 회관, 도서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곳이구나. 내가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아빠. 잘 선택했어. 좋은 남편 만났어. 아람도 신기해했습니다. 누나, 여기 공기 좋다. 응. 살기 좋아. 나도 나중에 여기 올까? 언제든지 와. 우리 집이야.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몸짓과 미소로 소통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 부모님 딸 잘 키웠어요. 우리 마을 보물이에요. 통역을 듣고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나 행복하게 살아.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너 선택 잘했어. 돈 때문에 왔지만 사랑 때문에 남았잖아.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개의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르메니아 가족과 한국 가족.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규현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행복해요. 후회 안 해요? 한국 온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해요. 여기 와서 다 얻었어요. 사랑, 가족, 집, 땅, 아기. 모든 걸 얻었어요. 감사해요, 아나.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저를 바르게 살기 운동 표창 대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아나 씨 축하합니다. 마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상장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외국에서 와서 이 마을을 살렸어요. 젊은 사람 오고 아기 태어나고 도서관 봉사하고. 훌륭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나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어머니. 넌 진짜 우리 딸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섞였어. 어머니,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우리 아들 살려줘서.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무서웠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이는 두 돌이 됐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매. 한국어와 아르메니아어를 섞어 썼습니다. 두 문화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박규현 씨가 제안했습니다. 또 아기 가질까요? 또요? 네. 민준이 동생 만들어줘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가족 더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둘째를 계획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돈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낯선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두려웠고 외로웠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예쁜 아들이 있고 따뜻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나 박규현의 아내, 민준이 엄마 김복순의 며느리.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2026년 초 새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을에 외국인 며느리가 한 명 더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힘들어할까요? 그녀가 도착한 날 저는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이에요. 그녀는 22살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렸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힘들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무서워요. 언어도 모르고.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쳤고 장보는 법을 알려줬고 마을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네. 열심히 하면 인정받아요. 응우에는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괜찮아. 우리 같은 처지잖아. 외국인 며느리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줬고 위로했습니다. 우리 힘내요. 우리가 이 마을 미래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요. 봄이 왔습니다. 녹차밭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예상됐습니다. 박규현 씨와 저는 함께 일했습니다. 민준이도 따라왔습니다. 뒤뚱뒤뚱 걸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일해요? 응. 우리 일해. 민준이도 도와줄래? 네. 민준이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진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가져오셨습니다. 다들 고생한다. 많이 먹어. 우리는 녹차밭 한가운데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행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박규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방송국이었습니다. 아나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인터뷰요? 네. 국제 결혼 성공 사례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어요. 아나 씨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게요. 촬영팀이 마을에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가족이 힘들었고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여기 와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들,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규현 씨도 인터뷰했습니다. 아나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과거에 갇혀있던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시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며느리 자랑스러워요. 외국 사람이지만 진짜 우리 딸이에요.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영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아나 씨 대단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아르메니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현지 뉴스에도 나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아르메니아 여성 제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아나, 너 유명해졌어. 여기 다들 너 이야기해. 부끄러워요, 엄마. 부끄러워, 마. 자랑스러워. 내가 우리 가족, 아니 우리나라 자랑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방송 후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나 씨 마을이 여기예요? 네. 와, 실제로 봐서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녹차밭을 보고 마을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을 경제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특산물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군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나 씨, 다문화 가정 멘토 해주실 수 있나요? 멘토요? 네. 새로 오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도와주세요. 아나 씨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군청 다문화 센터에서 강의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이 모였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다양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제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3살이 됐습니다.
말을 잘했고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나 녹차밭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매일 녹차밭에 갔습니다. 민준이는 놀았고 저는 일했습니다.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아나, 땅 한 필지 더 사요. 더요? 네. 사업 확장하려고요. 녹차 가공 공장 만들 거예요. 좋아요. 같이 해요. 우리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우리 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고마워, 아나. 너희 덕분에 일자리 생겼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가을에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개업식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오셨고 방송국도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농촌 활성화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기회를 준 박규현 씨, 인정해준 시어머니, 받아준 마을 사람들. 모두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규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왔네요. 그러게요.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함께요. 네. 함께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22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사랑스러웠습니다. 박규현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커피 마실래요? 고마워. 시어머니도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장가는 날이지? 네, 어머니.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장터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아나 왔어? 네. 안녕하세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일원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녹차밭을 지나갔습니다. 제 땅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 그걸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일한 만큼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다문화센터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며느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예요. 아르메니아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마을 사람들. 그들이 저를 살렸어요. 후회 안 해요? 절대요. 여기 와서 진짜 제자리를 찾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언니도 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강했고 당당했습니다. 저녁 때 가족이 모였습니다. 박규현 씨, 시어머니, 민준이 그리고 저. 작은 가족이었지만 완벽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농부 될 거야. 정말? 왜? 아빠처럼요. 녹차 키우고 땅 일하고. 박규현 씨가 웃었습니다. 좋지. 우리 아들 농부 되면 좋겠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게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녹차밭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나. 박규현 씨가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요. 여기 와줘서. 제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우리 평생 함께해요. 그럼요. 평생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응. 사랑해.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좋다. 우리 가족 행복하구나.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 온 후로 매일 쓰던 일기였습니다. 2026년 1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일하고 웃었다. 2년 전 내가 상상도 못한 삶이다. 돈 때문에 왔지만 사랑 때문에 남았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한국이 내 나라다. 박규현이 내 남편이고 민준이가 내 아들이고 김복순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나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나는 아나다. 이 마을 사람 아나다. 그리고 나는 자랑스럽다. 일기를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박규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성공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아니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가족이 있고 마을이 있고 제 땅이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낯선 곳에서 외로우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버티세요.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당신도 자리를 찾을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믿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일한 사람은 대접받습니다.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듭니다. 옆에 남편이 있고 품에 아들이 있고 방 건너편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나 히코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계속됩니다. 녹차밭에서, 논에서,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사랑으로 가득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에게 집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 당신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당신이 저를 딸로 받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 당신들이 저를 아나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게 가장 큰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살아갈 겁니다. 평생 동안요.